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씁쓸함이 얼마나 깊게 마음을 파고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한 노인은 조용히 상담을 받으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단 한 줄이었죠. 어르신, 나이에선 보장 안 됩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었지만 며칠 후 그 지점 전체를 뒤흔드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담사를 무심히 스쳐 지나갔던 그 노인이 실은 본사 감사팀장에게 직접 소개된 주요 투자자였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숫자로 판단한 순간 어떤 업보가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정의가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내려옵니다. 늦가을의 찬 바람이 유리문을 흔들던 오후, 작은 보험 지점의 대기석에는 한 노인께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단정히 여미고 오래된 종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 모습은 주변에 바쁘고 빠른 분위기와 대비되어 더 돋보였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노인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순번표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지셨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한 사람만이 가진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전광판에 번호가 뜨자 노인은 허리를 조금 굽히며 일어나 상담 부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상담사는 노인을 힐끗 보더니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은 채 태블릿 화면을 툭툭 눌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투는 예의적이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고 점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을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친구들도 다들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상담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입꼬리를 약하게 비틀며 현실을 설명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73이시죠? 이 연령대는 사실상 보장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가입하셔도 혜택을 못 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노인은 순간적으로 시선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혹시 다른 선택지는 없겠습니까? 상담사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부담하실 보험료에 비해 얻을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저축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종이 가방에 손잡이를 살며시 쥐었다가 풀었다가 하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실망이라기보다 역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하는 자책의 기운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고 문 쪽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노인이 떠나자 상담사는 의자에 기댄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이런 거 들어도 결국 혜택도 못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지. 옆 부스의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웃음을 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방금 문을 나선 노인에게는 작은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직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음 고객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본사에서 내려오는 감사팀장이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감사팀장이
개인적으로 소개받을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방금 문을 나섰던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점에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된 듯 보였지만 아침 회의가 열리자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점장은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불러 모았고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담사 역시 팔짱을 끼고 건성으로 듣는 척하며 의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말문을 열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이번 주 안으로 현장 점검이 나옵니다. 그것도 정기 점검이 아니라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특별 점검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가벼운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갑작스런 감사는 모두가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은 이어서 더 무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감사팀장이 직접 내려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규정 위반이나 고객 차별 같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고가 들어가고 심하면 지점 성과에도 직접 반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게 신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특히 상담사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일을 벌려놓은 거야. 하지만 말끝에서 불안함보단 짜증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지점장은 직원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 고객 응대, 가입 거절 방식, 설명 의무 준수 이런 부분이 이번 점검 핵심입니다. 최근 업계 전반에서 이슈가 된 만큼 본사에서도 이번 점검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모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십시오. 작은 물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감사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정보가 있습니까?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에서 오랜 기간 기획과 투자 관리 쪽을 맡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최근엔 대형 투자사들과 여러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인사 기준도 엄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검사가 아니라 고객 응대 태도까지 직접 관찰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상담사 역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차피 어르신들은 보장 제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는 태블릿을 켜며 독백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무심하게 대했던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감사에 어떤 위치로 나타나게 될지를.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그 한마디가 지점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단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오전 업무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감사 일정이 발표된 지 이틀 뒤 지점은 평소보다 훨씬 부산했습니다. 직원들은 책상 위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응대 매뉴얼을 읽는 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팀장이라는 존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듯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복도를 자주 오가며 직원들에게 표정 관리 잘하세요. 말투 조심하세요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긴장됐다고 해서 하루의 업무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고 문의는 쌓여갔습니다. 그날 오후 문이 열리며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모니터로 눈을 내렸지만 조금 뒤에는 모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날카롭지만 예의 있는 표정,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한눈에 봐도 일반 고객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점장도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다가 본능적으로 그가 감사팀장이 아닐까 생각하며 얼굴을 딱딱하게 굳혔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정된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말투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지점장은 황급히 달려와 조심스레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는 동안 감사팀장은 지점 내 분위기를 눈여겨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고 직원들은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긴장한 채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감사팀장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펼쳐 보인 뒤 말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닙니다. 실제 상담 과정과 고객 응대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령 고객에 대한 차별 여부, 불필요한 가입 회피 발언, 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직원들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끄덕였고 지점장은 식은땀을 훔치며 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잠시 후 감사팀장이 지점 로비로 다시 돌아와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괜히 유난 떠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몇몇 고령 고객이 문의를 하러 왔는데 상담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그의 눈빛, 반응 속도, 태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으로 들어온 고객이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상담사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필 이런 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노부부를 자리로 안내했지만 그 불편함은 금세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듣고도 태블릿을 느리게 눌렀고 설명을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상담사가 말끝마다 끼우는 건성태도, 고령 고객임을 이유로 선택지를 좁혀버리는 방식, 이 나이면 실익이 없다는 식의 무심한 표현까지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감사팀장의 시선을 눈치채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상담사는 감사팀장이 뒤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전 습관을 완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은 그 모든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단순한 지적조차 아닌 이미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직원 누구도 몰랐습니다. 방금 상담을 하고 있는 이 노부부가 며칠 전 이 지점을 방문했던 그 노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지, 그리고 중요한 인물 하나가 곧 모습을 드러낼지조차. 상담을 마친 노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걸어가자 감사팀장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은 잘 받으셨습니까? 노부부는 감사팀장의 단정한 복장과 차분한 태도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팀장은 그들의 말투에 담긴 미묘한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부부가 나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의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정은 흔들림 없고 침착했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은 감사팀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방금 상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도 개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감사팀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오며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와 상담실 사이를 걸어가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판단을 담고 있었지만 말투는 여전히 예의와 절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점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상담 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중간에 직원분들과도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팀장의 관심은 단순히 상담 과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표정 하나, 고객이 들어올 때 보이는 반응, 고객이 질문했을 때 태도 변화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 고객이 등장할 때 순간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흐르는 시선을 그는 분명히 포착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 설명 길어지겠네 같은 무심한 표정들은 오래된 습관이 빚어낸 태도였고, 감사팀장의 눈에 그것은 명확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상담사 역시 감사팀장의 존재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투와 태도가 어색해지면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많아. 감사를 의식해서 정중한 연기를 하려다가 순간 피로감이 얼굴에 드러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그 모습을 흘끗 바라보며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때 지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들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살짝 짚고 잔잔한 미소를 얼굴에 머금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상의에 단정한 코트를 걸친 채 정중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잠깐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상담사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며칠 전 보험 가입을 문의하러 왔다가 상담사에게 사실상 거절을 당하고 돌아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직원들에게 가볍게 인사한 뒤 천천히 로비 중간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감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순간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는 관계라는 사실에 일제히 놀라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오셨군요, 선생님. 감사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미팅은 이곳에서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한마디만으로도 로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특히 상담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달달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지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상황인지 가늠하려 했지만 감사팀장과 노인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는 동안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지점장 역시 미간을 잔뜩 좁힌 채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상담사였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건성으로 응대하고 사실상 가입을 거절했던 바로 그 노인이 이제 감사팀장과 마주하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노인을 향하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미팅은 이곳에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노인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 정도 환경이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투엔 분명한 배려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일반 고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며칠 전 자신을 응대했던 상담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담사는 얼어붙은 듯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상담사는 숨을 멈춘 듯 몸이 굳었습니다. 그 짧은 눈인사만으로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전언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지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점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직접 회의실로 앞장섰고 감사팀장과 노인은 자연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직원들은 그 장면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로비의 직원들은 계속 웅성거리지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불안한 표정만 감추려 했습니다. 상담사는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려 모니터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며칠 전 상황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보장 안 된다, 의미 없다며 단정해버리던 자신의 말투가 계속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한편 회의실 안에서는 감사팀장이 노인에게 정중히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투자자 분들이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시찰도 오늘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자들도 이 지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더군요.
저도 오늘 이곳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고령 고객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직접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실에 흐르는 공기에는 검토와 판단, 그리고 묵직한 관찰이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태블릿을 넘기며 노인과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방향을 설명했고, 노인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동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점 밖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특히 상담사는 다리를 떨며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분이 진짜 큰손 투자자? 불안이 쌓일수록 그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얼마나 무심하게, 얼마나 성급하게, 그리고 얼마나 상대를 가볍게 대했던 것인지. 하지만 아직 그는 모릅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릴 때 상황은 훨씬 더 극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회의실 문은 한동안 굳게 닫혀 있었고 직원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하나가 닫혀 있을 뿐인데 지점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모니터 앞에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함을 감추려고 했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지, 후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는 감사팀장이었습니다. 침착한 표정으로 로비를 한 바퀴 바라보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노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긴장된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회의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상담 부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으며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전 자신을 응대한 상담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곳에 왔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상담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네, 기억합니다. 노인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상담하시느라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노인은 시선을 잠시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상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때로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힐책이었지만 어디까지나 품위와 예의를 잃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오히려 상담사는 그 온화함이 더 큰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팀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지점장은 한쪽에서 손에 땀을 쥔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지점의 유리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명찰에는 유명한 투자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노인이 소개했다는 투자자들인가.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감사팀장과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딱 맞춰 오셨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그저 상담 하나 들러갔다 돌아갈 어르신 고객이 아니라 대형 투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사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지점을 둘러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손을 들어 잠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받았던 상담도 중요한 참고가 되었지요. 그 말에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상담사는 얼굴을 감싸며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흔들리고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그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의 표정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단단하게 깨우기 위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선생님과 투자자분들께 이 지점 평가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더욱 긴장했고 상담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상황은 결론이 아닙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담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자자들과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가 결과와 그 뒤에 이어질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투자자들과 함께 로비를 둘러보는 동안 노인의 표정은 한결같이 차분했습니다. 그는 벽면의 안내문, 직원들의 업무 동선, 상담 공간의 배치까지 천천히 관찰하셨습니다. 감사팀장은 노인의 발걸음에 맞춰 각 구역의 운영 현황을 설명했고 투자자들도 메모를 하며 지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직원들은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며 그들의 뒤를 긴장된 눈빛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들렸던 사람은 상담사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로비를 따라 움직이는 노인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까지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말 하나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이 나이면 의미 없습니다. 보장 거의 안 됩니다. 그때는 익숙한 말투였고 단순한 업무 처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얼마나 무례했고 얼마나 상대를 얕잡아 본 태도였는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노인은 상담 부스를 돌아보다가 지점 중앙에 놓인 고객 설문 박스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박스는 조금 낡아 있었고 몇 장의 설문지만이 듬성듬성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박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점은 고객 의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감사팀장이 답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참여율이 조금 낮아진 편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 끝에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고객 신뢰입니다. 고령층도 젊은 층도 경제적 여건이 다르더라도 어떤 고객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없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규정하는 기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사팀장은 상담사 쪽을 살짝 바라보았습니다. 상담사는 시선을 피했고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노인은 상담 부스를 한 번 더 천천히 훑어본 뒤 지점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점장은 노인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우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곳에 방문했을 때 조금 아쉬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작은 태도 하나가 지점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심 어린 충고에 가까웠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의 태도입니다. 그 순간 상담사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서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긴장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노인은 상담사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주시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말은 채찍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감사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짧게 통화한 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본사와의 온라인 회의가 잡혔습니다. 선생님과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점 전체가 다시 한번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온라인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지점 전체의 공기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책상 위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태도를 정돈하려 했고 지점장은 회의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감사팀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꾸며보려 했지만 손끝의 떨림 때문에 서류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스스로를 비판하며 모든 순간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감사팀장과 노인, 그리고 투자자들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은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감사팀장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회의는 내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 말투는 예의 있었지만 이 지점을 평가하는 데 있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점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문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지점 내부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일을 하는 척했지만
귀는 모두 회의실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무례하게 말했을까? 단지 나이 많다고 시간. 오래 걸릴 거라고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닌가. 그는 자신의 태도가 고객보다는 효율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의실 안에서는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자료를 정리해 화면을 공유하며 지점 응대 평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말을 따라가며 조용히 끄덕였고 투자자들도 때때로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팀장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점검 핵심은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이 어떤 위치에서든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직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에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주 짧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경험이 많은 걸 보여주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회사 전체의 품격을 드러내는 일이지요.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시선과 말씀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노인과 감사팀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자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점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오늘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다가와 노인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노인은 상담사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실수를 깨달았을 때 멈춰 설 줄 알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상담사는 그 말에 눈을 감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을 다잡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점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많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팀장과 투자자들이 노인을 에스코트하듯 함께 나갔고 직원들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지점 안에 남은 것은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공기였습니다. 상담사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나이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날의 당신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지점은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짧은 방문이 남긴 울림은 직원 하나가 아닌 지점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